지금 이 순간 당신은 하루의 끝에 서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아직 풀리지 않은 감정들,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는 무게감. 그것들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단 하나의 가능성을 탐험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헤일 두어스킨. 그는 수십 년간 수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단 하나의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그 작업의 결정체가 바로 세도나 메서드입니다. 세도나 메서드는 감정을 없애는 기술이 아닙니다. 감정이 스스로 떠나도록 공간을 내어주는 방법입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우리는 보통 감정 앞에서 두 가지 선택만 안다고 생각합니다. 꾹 눌러 참거나 아니면 터뜨리거나. 그런데 두어스킨은 말합니다. 그 두 길 사이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세 번째 길이 있다고. 놓아버림, 즉 릴리징은 억압도 아니고 폭발도 아닙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강연의 핵심은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지금 잠들기 직전인 당신에게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눈이 감기고 의식이 흐릿해지는 그 경계에서도 내면 깊은 곳은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이 15분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에 새로운 가능성을 조용히 심는 시간입니다. 오늘 밤 이 강연을 통해 당신이 얻게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감정을 다루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불편한 감정을 없애야 할 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없애려 할수록 오히려 그 감정은 더 강하게 우리를 붙잡는다는 사실을 두어스킨은 수십 년의 연구와 실천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이 역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오늘 밤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둘째는 잠들기 전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질문입니다. 복잡한 수련도 긴 명상 시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직전 딱 한 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지는 이 강연이 끝날 무렵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저 편안하게 숨을 고르며 이 목소리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한국의 참선 전통에서도 오래전부터 내려놓기를 말해왔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분별을 내려놓고 나라는 관념조차 내려놓으라고. 세도나 메서드는 그 동양의 지혜를 현대인의 언어로 그리고 누구나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질문의 형태로 다시 빚어낸 것입니다. 명상 경험이 전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누워있는 것만으로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두어스킨이 평생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감정을 느끼는 존재이지 감정 그 자체가 아닙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도 하늘은 변하지 않듯 어떤 감정이 찾아와도 당신의 본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걸어갈 이 여정은 바로 그 하늘 같은 당신 자신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을 붙잡고 있는 감정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자유를 얻는다. 헤일 두어스킨의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자유를 향한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있습니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우리는 지금부터 그 문 안으로 함께 걸어 들어갑니다. 우리는 불편한 감정이 찾아올 때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꾹 눌러 참는 것.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표정을 감추고 그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 척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터뜨리는 것. 소리를 지르거나 눈물을 쏘거나 누군가에게 쏟아내는 것이죠. 헤일 두어스킨은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감정을 진정으로 다루는 방법이 아니라고. 억압은 감정을 내면 깊이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나 밀어넣을수록 그 감정은 더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몸의 긴장으로, 반복되는 생각으로, 이유 모를 피로감으로 돌아오죠. 반대로 배출, 즉 감정을 마음껏 터뜨리는 카타르시스는 일시적인 해소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어스키는 이건 역시 감정의 뿌리를 건드리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터뜨리는 행위 자체가 그 감정에 더 깊이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억압은 감정을 가두고 배출은 감정을 키웁니다. 두어스킨이 제안하는 세 번째 길은 이렇습니다. 감정을 밀어내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 것. 그저 그것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 그는 이것을 releasing, 즉 놓아버리기라고 부릅니다. 억압이 감정의 뚜껑을 덮는 것이라면, 배출이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이라면, 놓아버리기는 감정이 스스로 지나가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강물 위에 낙엽이 떠내려가듯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막지 않는 것뿐입니다. 이 순간 하늘을 떠올려 보세요. 구름은 끊임없이 지나갑니다. 짙은 먹구름도 가벼운 흰 구름도. 하늘은 그 어떤 구름도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구름을 밀어내려 힘을 쓰지도 않죠. 하늘은 그저 구름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두어스키는 말합니다. 우리의 의식도 본래 그 하늘과 같다고. 감정은 구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거나 저항할 때만 구름은 하늘을 가득 채운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감정을 빨리 없애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감정에 저항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없애려는 의지가 강할수록 감정은 더 선명하게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두어스키는 말합니다. 놓아버리기의 시작은 감정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여기 있음을 조용히 인정하는 것이라고. 잠드는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감정이 있다면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있다고 알아차려 보세요. 헤일 두어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붙잡고 있는 감정을 놓아버릴 때 당신은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자유를 얻는다. 억압도 아니고 폭발도 아닙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의 입구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흰 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흰 곰을 떠올리지 마세요. 어떻게 되셨나요? 아마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 흰 곰이 선명하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웨그너는 바로 이 현상을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억제하려는 바로 그 노력이 오히려 그 생각을 더 강하게 불러들인다는 것을. 웨그너의 사고 억제 반동 이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생각을 의식적으로 밀어내려 할 때 뇌는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그 생각을 억누르는 것, 또 하나는 억제가 잘 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감시 과정이 끊임없이 그 생각을 다시 떠올리게 만듭니다. 억누르려는 힘이 셀수록 감시도 더 자주 작동하고 결국 그 생각은 더 자주, 더 선명하게 의식 위로 떠오릅니다. 싸움 자체가 연료가 되는 것입니다. 헤일 두어스키는 바로 이 원리가 감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잠들기 전 이 불안을 느끼지 말아야 해 라고 다짐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다짐이 강할수록 불안은 오히려 더 또렷하게 가슴을 채웁니다. 분노를 억누르려 이를 악물수록 분노는 몸 안에서 더 뜨겁게 끓어오릅니다. 슬픔을 보이지 않으려 표정을 굳힐수록 슬픔은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더 오래 머뭅니다. 감정을 향한 저항은 그 감정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행위입니다. 잠재의식은 지금도 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두어스키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정은 저항할수록 강해진다. 이 역설의 핵심은 싸우는 행위 자체가 감정에 생명력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생깁니다. 그 파문을 손으로 눌러 없애려 하면 오히려 더 큰 물결이 사방으로 퍼집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억누르고 부정하고 없애려는 모든 시도가 감정이라는 파문에 또 다른 에너지를 더합니다. 세도나 메서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돌을 던지는 것을 멈추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자유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대하는 태도가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이것을 없애야 해 라고 반응하는 대신 아, 지금 불안이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싸움을 멈추는 첫 번째 동작입니다. 싸움을 멈춘다는 것은 감정에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과의 전쟁에 더 이상 연료를 공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항이 사라지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주 작은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웨그너의 연구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통찰은 이것입니다. 생각도, 감정도 본래 스스로 흘러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붙잡거나 밀어낼 때 비로소 그것은 멈춥니다. 밤하늘의 구름처럼 감정은 내버려 두면 지나갑니다. 억지로 몰아내려 할 때만 그 자리에 고착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억압도 아니고 폭발도 아닌 감정을 진정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수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슬픔을 수용한다는 것이 그 슬픔이 옳다는 뜻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헤일 듀어스키는 분명히 말합니다. 수용은 동의가 아닙니다. 감정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저항 없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듀어스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감정을 수용한다는 것은 그 감정에 매달리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호수 위에 떠 있는 낙엽을 생각해 보세요. 낙엽액이 거기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수용입니다. 낙엽을 손으로 붙잡아 물속으로 눌러 감추려 하는 것, 그것이 억압입니다. 그리고 낙엽을 보며 이 낙엽이 여기 있는 건 맞아. 이게 내 전부야 라고 집착하는 것, 그것이 매달림입니다. 수용은 그 어느 쪽도 아닙니다. 수용에는 역설적인 힘이 있습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싸울 대상을 잃습니다. 우리가 감정에 저항할 때 우리는 에너지를 그 감정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저항 자체가 감정을 살아있게 만드는 연료가 됩니다. 하지만 그래, 지금 이 불안이 여기 있구나 라고 조용히 인정하는 순간 감정은 싸울 상대를 잃고 서서히 그 힘을 잃어갑니다. 이것이 세도나 메서드가 말하는 감정 수용의 실제 작동 방식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한국의 참선 전통에서 오래전부터 강조해온 내려놓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대상을 부정하거나 지워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존재함을 온전히 보면서도 그것에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듀어스킨의 세도나 메서드와 참선의 내려놓기는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동서양이 수천 년에 걸쳐 같은 문에 닿은 것입니다. 라오츠는 말했습니다. 물은 싸우지 않기에 이기지 못하는 것이 없다. 물은 바위를 밀어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위의 형태를 따라 흐릅니다. 그리고 결국 바위를 깎아냅니다. 감정을 수용한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감정과 싸우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의미의 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안에 어떤 감정이 있다면 그것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저 지금 여기 있구나라고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수용의 핵심은 감정을 느끼되 감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나는 두려운 사람이다 라고 동일시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듀어스키는 말합니다. 감정은 당신을 방문한 손님이지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어떤 감정이 떠오르더라도 그것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저 지금 이것이 있구나라고 한 번만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헤일 듀어스키는 말합니다. 감정을 다루는 데 있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한 의지나 특별한 훈련이 아니라고. 단 3개의 질문이면 충분하다고. 지금 이 순간, 잠드는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그 3가지 질문을 함께 열어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이 감정을 놓아버릴 수 있는가? 듀어스키는 이 질문을 손에 쥔 펜에 비유합니다.
펜을 쥐고 있는 것은 노력입니다. 그러나 손을 살짝 펴기만 하면 펜은 저절로 떨어집니다. 이 질문은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능성을 한 번이라도 느껴본 적이 있는지를 조용히 두드리는 것입니다. 예도 아니어도 모두 정답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이 감정을 놓아버리고 싶은가? 여기서 두어스키는 솔직하게 아니요라고 답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때로 우리는 분노를 붙잡고 싶습니다. 슬픔을 아직 내려놓을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솔직함 자체가 이미 하나의 해방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아니요라는 대답조차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가장 조용하고도 강력합니다. 언제 놓아버릴 것인가? 이 질문은 미래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는 선택지를 당신 앞에 조용히 내밀 뿐입니다. 내일도 다음 주도 아닌 바로 이 호흡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일깨웁니다. 두어스킨의 실천 절차는 이 세 번째 질문에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감정을 인식하고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세 질문을 통해 마음이 스스로 열리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감정을 강제로 지우는 명령이 아닙니다. 마음이 스스로 문을 열 수 있도록 건네는 초대장입니다. 억압은 감정을 지하로 밀어넣고 폭발은 감정을 밖으로 흩두립니다. 그러나 이 질문들은 감정이 있는 그대로 존재하도록 허락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붙잡고 있는 손을 살며시 펴게 합니다.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의 관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두어스키는 말합니다. 감정은 당신이 아니라고. 감정은 당신이 경험하는 것이지 당신 자체가 아닙니다. 세 가지 질문은 그 사실을 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당신은 이미 감정 바깥에 서 있습니다. 관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관찰자는 언제나 감정보다 더 큰 존재입니다. 감정을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버릴 때 당신은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자유를 얻는다. 헤일 두어스킨.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어떤 감정이 있더라도 그것을 느끼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불안을 느끼는 자, 슬픔을 바라보는 자, 그 존재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닙니다. 헤일 두어스키는 말합니다. 우리는 감정을 경험하는 의식이지 감정 자체가 아니라고.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이 진실을 듣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호킨스는 의식을 1에서 1000까지의 척도로 나누었습니다. 수치심과 두려움은 아래쪽에, 용기와 수용, 사랑과 평안은 위쪽에 자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도가 단순한 감정 목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감정을 해방할수록 붙들지 않고 흘려보낼수록 의식의 수준 자체가 높아진다는 철학적 토대를 담고 있습니다. 두어스킨이 세도나 메서드를 호킨스의 사상과 연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핵심적인 관점의 전환이 있습니다. 나는 불안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불안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불안이 곧 나라고 믿는 순간 그 감정에서 벗어날 출구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불안이 있다고 말하는 순간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거리가 생깁니다. 감정을 관찰하는 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두어스키는 이것을 관찰자 자아라고 부릅니다. 감정은 나를 통과하는 것이지 내가 아닙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하늘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날씨입니다. 격렬하게 몰아치다가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의식은 하늘입니다. 폭풍을 담고 있지만 폭풍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분노가 지나가고 슬픔이 지나가고 두려움도 지나갑니다. 그 모든 것을 담아낸 하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의 의식이 바로 그 하늘입니다. 오늘 밤 한 가지 실험을 해보십시오.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나는 불안하다 대신 지금 불안이 여기 있다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단 몇 글자의 차이지만 이 언어의 전환은 당신을 감정의 중심에서 감정의 목격자로 이동시킵니다. 감정을 없애려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담고 있는 더 넓은 공간, 당신의 의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공간은 언제나 감정보다 더 큽니다. 두어스키는 호킨스의 통찰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감정을 해방하는 행위는 단순히 기분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의 수준 자체를 끌어올리는 과정입니다. 두려움을 흘려보낼 때 용기의 자리가 열립니다. 분노를 내려놓을 때 수용의 공간이 생깁니다. 호킨스는 말했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자와 감정 사이에는 언제나 공간이 있다고. 그 공간이 바로 당신의 자유입니다. 감정이 아무리 강렬해도 그것을 바라보는 의식은 언제나 그보다 넓습니다. 이것이 세도나 메소드가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조용하고 강력한 진실입니다. 당신은 폭풍이 아닙니다. 당신은 폭풍을 담은 하늘입니다. 잠드는 이 순간에도 그 하늘은 고요히 당신 안에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억압도 아니고 폭발도 아닌 제3의 길.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3가지 질문으로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것. 헤일 두어스킨이 평생을 걸쳐 발견한 이 길의 이름은 놓아버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길은 당신 앞에 열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것을 잠시 가슴에 새겨봅니다. 감정을 억누를 때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하로 내려가 더 단단하게 굳어질 뿐입니다. 반대로 감정을 무작정 터뜨릴 때 우리는 그 감정에 더 깊이 동일시됩니다. 세도나 메서드가 가르치는 것은 그 두 극단 사이의 고요한 중간길입니다. 감정을 느끼되 그것에 휘쓸리지 않는 것, 바라보되 그것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밤 당신이 품고 잠드는 핵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밤의 실천을 시작해 봅니다.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지금 당신의 가슴 안에서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감정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직장에서 받은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오래된 관계에서 쌓인 서운함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름 붙이기조차 어려운 막연한 무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그것을 억누르거나 분석하려 하지 말고 그저 지금 여기에 있다고 인정해 보세요.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모든 놓아버림의 첫 번째 문입니다. 그 감정을 느끼면서 이제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가능성의 문을 살짝 두드릴 뿐입니다. 헤일 두어스키는 이 질문이 마음에 새로운 공간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머물 수 있는 더 넓은 공간을 여는 것입니다. 그 공간 안에서 감정은 자연스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대로도 완전히 괜찮습니다. 내려놓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놓아버림입니다. 저항을 억누르지 않고 저항조차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세도나 메서드가 가르치는 수용의 진짜 의미입니다. 질문에 옳고 그른 답은 없습니다. 아니오라고 답한 순간에도 당신의 의식은 이미 그 감정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서 있습니다. 바라보는 자와 바라보이는 감정이 분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질문을 가슴에 품은 채 눈을 감으세요. 당신이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이 질문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의식이 쉬는 동안 더 깊은 층의 마음이 조용히 그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수면 중에도 내면의 작업이 이어진다는 심리학의 오래된 통찰과 맞닿아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질문을 씨앗처럼 심어두고 잠의 강물에 몸을 맡기면 됩니다. 내일 아침, 당신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울 것입니다. 데이비드 호킨스는 말했습니다. 의식은 감정을 담는 그릇이라고. 어떤 감정도 아무리 무겁고 어두운 감정도 그것을 바라보는 당신의 의식보다 클 수 없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떠올린 그 무거운 감정은 당신의 일부일 뿐, 당신 전체가 아닙니다. 하늘이 구름을 품듯 당신의 의식은 그 감정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은 언제나 지나갑니다. 하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구름이 아니라 하늘임을 기억하세요. 오늘 밤 헤일 두어스킨의 가르침과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연에서는 세도나 메서드의 더 깊은 층으로 들어갑니다. 놓아버림이 쌓일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조용히 변화하기 시작하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 여정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두세요. 당신이 잠든 사이 다음 이야기가 준비될 것입니다. 오늘 밤도 편안히 쉬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